중3-1 2차 방정식 개념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좌변으로 모든 식을 이항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은 0이 되어야 됩니다.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2차식이 되려면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왼쪽으로 식을 다 넘겨서 2차 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이고 아니면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다 넘기면 얘는 x제곱 빼기 3x는 0이므로 됩니다. 얘는 왼쪽으로 넘기면 5x의 제곱은 0이 되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얘는 일단 전개부터 하고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이므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4번은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어 이렇게 없애면 2x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이 4번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수는 양변에 4를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은 12x 더하기 2가 되어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12x 빼기 1은 0이 되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4는 0이 있으면 얘가 x가 1이 해가 되냐 물으면 1의 제곱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4는 4 빼기 4는 0이므로 x 이퀄 2가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수를 넣어서 성립하는 것이 해가 되고, 이 2차 방식의 목표는 이 해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이 중에서 x제곱 빼기 x는 0의 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게 6이 되어서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2, 0이 되면 0이므로 얘가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이면 1 빼기 1은 0이므로 0, 해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1이 해가 됩니다. 이것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이 식을 두 개의 곱으로 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2, x 빼기 2가 0이 됩니다. 그러면 곱해서 0이 되므로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0이 되므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고 곱해서 3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돼요. 2x 빼기 1 x 빼기 3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0 또는 이것이 0이 되므로 x는 1 또는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곱이 마이너스 30이고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5, 6이고 합이 1이 돼야 되므로 5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것이 x 빼기 5 x 더하기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해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 해가 됩니다. 얘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3이 0이고 인수분해를 하면 2, 3, 3, 1 이렇게 되므로 2x 빼기 3, 3x 더하기 1이 0이 되므로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해가 되고 두 번째는 얘가 해가 됩니다. 이것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근이라는 것은 두 해가 중복될 때, 같은 근이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중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근이라는 것은 x 빼기 2의 제곱은 0이 되는, 즉 제곱해서 0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 빼기 2가 0이 되므로 x는 2가 되어 근이 하나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되어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되어야 되고, 완전 제곱식은 0꼴이 완전 되려면 완전 제곱식은 뭐였냐? x제곱 더하기 ax가 있었으면 얘가 뭐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느냐? a의 반의 제곱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a의 제곱이 있으면 이 가운데 뭐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느냐? 예, 플러스 마이너스 2a x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을 가지려면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x 이꼴 a가 중근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것이 뭐냐? x 빼기 a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제곱은 0꼴로 바꿀 수 있으면 걔는 중근을 가지고 그 외에는 중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x는 마이너스 4를 가집니다. 그러면 요 x 빼기 a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a를 왼쪽으로 넘겨서 는 제로를 하고 제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더하기 4의 제곱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은 제로고, 얘랑 얘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a는 8이고 b는 16이 됩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의 중근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제곱해서 q가 된다. 이것은 이제 x제곱이 4가 되면 x는 얼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두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q가 되면 x 마이너스 p는 뭐가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고,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이 5가 되면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마이너스 1을 넘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하여 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하여 풀으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뭐의 제곱은 뭐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x의 제곱은 27이고 3으로 나누면 x제곱은 9가 됩니다.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 번째도 뭐의 제곱이 8이므로 뭐 2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입니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므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세 번째 것도 3x 빼기 5의 제곱은 7이죠. 그래서 3x 빼기 5는 제곱해서 7이 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그래서 3x가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므로 3으로 나누면 x가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2x 더하기 1의 제곱이 7이죠. 뭐의 제곱은 이렇게 돼야 되므로 x 더하기 1의 제곱 앞에 있는 2를 나누어주면 2분의 7이 됩니다. 제곱해서 2분의 7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이고, 루트를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14입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가 됩니다. 이것이
제곱권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의 개념입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 형태 x 빼기 뭐의 제곱은 q의 형태로 바꾸어서 푸는 겁니다. 그러려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므로 먼저 2차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6은 제로에서 제일 먼저 이 2를 없애자는 겁니다. 2는 2분의 1을 곱하면 없어지므로 x제곱 빼기 6x 빼기 3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이 아까 x제곱 더하기 ax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를 하면 되느냐, 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x제곱에 마이너스 6의 반은 마이너스 3입니다. 제곱을 하면 9를 더하고 빼줘야 됩니다. 더하고 빼줘서 이렇게 만들면 요 앞에 있는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2가 제로므로 x 빼기 3의 제곱은 12가 되어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입니다. 그래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시 보시면 먼저 2차의 개수를 1로 만들고 요 식을 사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제곱권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을 이용하여 풀어라. 자,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8x가 있죠. 마이너스 8의 반은 마이너스 4고 제곱하면 16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16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의 제곱이냐? x 빼기 4의 제곱이고 이쪽은 19가 됩니다. x 빼기 4의 제곱이 19이므로 x 빼기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되어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므로 2분의 1을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의 제곱이므로 2의 반은 1이고 제곱하면 1입니다. 1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겠죠. 이것이 0이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게 뭐의 제곱이냐?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넘기면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므로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x제곱 빼기 3x고 반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3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를 양변에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3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의 제곱이냐?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3이 되므로 x 빼기 2분의 3은 제곱해서 3이 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러므로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것도 반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8의 반은 마이너스 3분의 4고 더하면 9분의 16 빼기 9분의 16 더하기 3분의 2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x 빼기 3분의 4의 제곱이고 요것이 9분의 6이므로 빼기 9분의 10이 0이 되므로 x 빼기 3분의 4의 제곱이 9분의 10이 되므로 x 빼기 3분의 4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이 되어 x는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제곱 앞에를 1로 하므로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 되죠. 그러면 반의 제곱이므로 여기다가 반의 제곱을 하면 a분의 b의 반은 2a분의 b므로 제곱을 하면 4a 제곱에 b의 제곱 더하고 빼야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 위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거는 뭐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고, 넘겨서 정리하면 4a 제곱에 b의 제곱 빼기 4ac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에 b제곱 빼기 4ac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가 되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근의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루트 안이므로 루트 안이 0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b가 짝수인 경우, 즉 b가 2b-가 되면 이걸 집어넣어 보시면 x가 2a분의 b가 2b-이므로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의 제곱 빼기 ac가 되므로 2를 다 날리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를 쓰는 게 편하고, 짝수가 아닌 경우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부터 보시면 2x의 제곱 빼기 3x 빼기 이런 제로입니다. 그러면 3이 짝수가 아니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이므로 더하기 8이 되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어 근의 공식을 쓰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쉽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사용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x 앞에 있는 게 짝수가 아니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가 되므로 a분의 x는 a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가 되므로 x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일단 는 제로꼴로 바꿔야 되므로 근의 공식을 쓰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면 x 앞에 있는 5가 짝수가 아니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이므로 2 곱하기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5가 됩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개수가 분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러면 정수로 바뀐다. 개수가 소수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한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전개한다. 그 다음에 공통부분은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하게 되고 라지 a가 해가 아니고 x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자,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양변에 10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10을 곱하면 10인도 1이 되죠. 10을 곱하면 3x의 제곱 빼기 x는 1이 아니고 10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근의 공식을 그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1, 3이라 줬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 5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는 2랑 3x 더하기 5가 0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갈로가 있으면 일단 전개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분배 법칙을 쓰면 2x의 제곱 빼기 2x 빼기 이것도 곱셈 공식을 쓰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10을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 12 제로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x 빼기 4는 0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에서 마이너스 4고 합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없으므로 근의 공식에 의해서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를 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수가 되므로 분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즉 여기서는 6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면 2 x의 제곱 빼기 2 빼기 3의 x의 제곱 빼기 1이고 6을 공평하게 다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빼기 4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2가 되어 동류항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므로 왼쪽에 남기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넘기면 1이므로 마이너스 11 그래서 x제곱이 11입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식을 보시면 x 더하기 1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라지 a로 치환을 하면 2분의 1 a의 제곱 빼기 3분의 1 a 마이너스 6분의 1이 0입니다. 분수이므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은 제로가 되어 1, 3, 1, 1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라지 a가 해가 아니고 x가 해가 되므로 라지 a가 1이라는 건 x 더하기 1이 1이므로 이때는 x가 0입니다. 얘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x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것이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b의 제곱 빼기 4ac가 되므로 b의 제곱 빼기 4ac 자,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한 근 그 다음 판별식이 음근이면 음수면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인 경우는 보통 이 판별식을 어떻게 쓰느냐면 d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반띵의 제곱 빼기 ac를 4분의 d라는 용어로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짝수가 아닌 경우는 d가 b의 제곱 빼기 4ac고 짝수인 경우는 짝수의 반의 제곱 빼기 a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근이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 방식 중 서로 다른 근의 개수 그래서 근의 개수는 판별식인데 짝수므로 4분의 d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반띵하면 4 그래서 16 빼기 b'의 제곱 빼기 ac니까 11이 양수므로 얘는 두 개를 가집니다. 얘는 홀수므로 그냥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더하기 24가 되어서 양수므로 얘도 두 개가 됩니다. 얘는 짝수므로 반띵을 하면 b'의 제곱 4 빼기 ac 그래서 더하기 3은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짝수므로 4분의 d를 하면 b'의 제곱 빼기 ac는 양수 그래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입니다. 5번은 d를 하면 b의 제곱 49 마이너스 4ac므로 160이 되어 음수므로 얘는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였냐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의 제곱 빼기 a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라 보고 이거를 베타라고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식을 곱하면은 분모는 4a 제곱, 분조는 b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4ac입니다. 띵띵 날리면 4a 제곱분의 4ac이므로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한 두 근을 알면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 두 개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고, 여기에 같이 이제 그 중2에서 곱셈 공식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합곱을 하는 경우니까 주로 이걸 많이 쓰고, 필요에 따라서 차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다. 그래서 이 공식들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은 합은 뭐였죠?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1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가 되므로 4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므로 1 맞고, 또 맞고, 분수는 어떻게 하죠? 네,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알파 베타는 1, 합은 4가 되므로 4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공식이 합곱을 알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16 마이너스 2가 되어 14가 되므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도 분수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 알파 베타는 1, 4번 계산해서 14가 됩니다. 14가 되어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구하기는 두 근을 알 때, 자, 근 두 개를 알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고 a의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 됩니다. a의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면 두 근이 2분의 1, 3분의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6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6의 이것은 x-2분의 1, x-3분의 1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전개하면 6의 x의 제곱 빼기 합 2분의 1하고 3분의 1의 합은 6분의 5x, 곱은 6분의 1은 제로죠. 그래서 6을 곱하면 x의 제곱 빼기 6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이 되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것은 앞에 제곱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켤레 무리수입니다. 자,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켤레 무리수는 쌍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이 되면 p 빼기 q 루트 m도 근이 되고, 근 두 개를 하면 방금 뭐라 그랬죠? 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한건이 2 더하기 루트 3이고 개수가 유리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개수가 유리수입니다. 개수가 유리수면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또 누가 근이 되느냐? 켤레 무리수, 즉 중간에 부호만 다른 얘가 근이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을 알면 2차 방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므로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4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은 제로가 되므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 구하기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제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미지수를 정하는데 주로 이것은 뭐냐? 묻는 것이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묻는 것이 미지수이고 항상 이것들이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가 양수, 뭐 예를 들면 정수 조건이면 내가 x를 구해보니까 2랑 2분의 1 있다. 그러면 얘는 정수가 아니므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은 중1, 중2에서의 활용 문제랑 똑같이 식을 세우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속하는 두 정수는 x, x 더하기 1, 연속하는 세 정수는 x 빼기 1, x, x 더하기 1, 연속하는 두 짝수는 x, x 더하기 2. 뭐 이것도 똑같은데 이제 조건만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요 넓이가 만약에 a가 되고 요 넓이도 a가 되면 요 길이는 얼마죠? a 빼기 x고 요 길이도 a 빼기 x므로 요거의 넓이는 a 빼기 x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테크닉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제의 뜻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묻는 것이 미지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한 모든 것이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한 개념입니다.